병원에 오신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의자에 앉자마자 이러시더군요. 선생님, 요즘 무릎이 자꾸 쑤셔요. 제가 물었죠. 혹시 요즘 마음이 좀 답답하신가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웃긴 얘기 같지만 이런 말 하루에도 몇 번 듣습니다. 무릎이든 허리든 어깨든 다 아프다지만 결국 원인은 마음 깊은 데 있죠. 나이 탓이 아니라 외로움 탓일 때가 많습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조용히 관절을 조이고 피를 막고 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작지만 무섭죠. 왜냐면 그 고통은 시간보다 오래 가니까요.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관절을 직접 때리는 게 아닙니다. 대신 몸의 신호 체계를 교란시켜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은 전쟁 준비를 합니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 솟구치고 근육은 긴장하죠. 피가 잘 안 돌고 염증은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쌓이다 보면 관절 안에 있는 미세한 염증이 커지고 통증으로 바뀝니다. 몸은 싸우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 있어요. 외로움은 또 다릅니다. 친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 몸은 위험하다고 느끼고 방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어가 바로 염증입니다. 즉, 마음이 외로울수록 몸은 더 긴장하고 피는 덜 흐르고 관절은 더 뻣뻣해집니다. 결국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합치면 그건 염증의 쌍둥이죠. 웃긴 건 사람들은 통증이 심할수록 약을 찾지만 진짜 해독제는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듣기엔 감정 이야기 같지만 이건 과학이에요. 몸이 외로움을 느끼면 면역세포가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니 약보다 대화가, 찜질보다 웃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나 외로움이 관절에 스며들면 몸은 묘하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신호는 통증이 기분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분이 괜찮을 땐 멀쩡하다가 짜증나거나 속상하면 갑자기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두 번째는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입니다.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더 무겁죠. 세 번째는 날씨 탓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더 아픈 것 같고 흐린 날엔 기분까지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사실 날씨가 아니라 몸의 긴장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는 말수가 줄어든다. 통증이 마음을 잠식하면서 대화가 귀찮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약에 의존하게 된다. 진통제를 끊으면 불안하고 약을 먹으면 잠시 괜찮지만 그뿐입니다. 여섯 번째는 웃음이 줄어든다. 웃음은 근육을 풀어주는 최고의 약인데 그게 사라집니다. 마지막은 아침에 몸이 더 뻣뻣하다. 잠을 잤는데 쉬지 못한 몸, 그게 외로움이 만든 피로예요. 혹시 이 중 몇 가지 자신에게 익숙한가요? 그냥 기분 탓이라고 넘기면 몸은 점점 말을 안 듣습니다. 듣기엔 사소하지만 몸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진료실에 오신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왔다고 하셨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 피로가 깊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누가 자주 찾아오세요? 그분이 웃으시더군요.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다들 바쁘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약보다 외로움이 더 아픈 분이었어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사람 얼굴 보세요. 이웃이라도 좋아요. 한 달 뒤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요즘은 동네 분들이랑 아침마다 걷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무릎이 덜 아파요. 하시더군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건 혈류가 좋아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봤어요. 그분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요.
외로움이 빠져나가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통증이 약해집니다. 결국 몸은 마음의 그릇이에요. 그릇이 비어 있으면 금방 흔들리고 따뜻한 온기가 돌면 단단해집니다. 웃기죠? 진통제보다 수다가 더 낫다니. 하지만 진짜 그랬습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심하면 관절이 먼저 망가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몸은 긴장 호르몬을 계속 뿜어냅니다. 그때 근육이 수축하고 혈관이 좁아져요. 피가 잘 안 돌면 관절 안에 있는 윤활액도 마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커지고 통증이 심해지죠. 반대로 마음이 편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부드러운 혈류가 염증을 씻어내고 통증을 줄여줘요. 심지어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약부터 찾는다는 겁니다. 사실 마음이 굳으면 약도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염증의 불씨, 외로움은 그 불씨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합니다. 둘이 만나면 관절은 2배로 무겁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풀리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긴장이 풀립니다. 몸이 아닌 마음을 치료하면 몸은 그걸 따라갑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다들 웃어요. 말로 낫겠어요. 근데 해보면 알아요. 통증은 말보다 조용한 마음에 먼저 반응합니다. 관절 통증을 줄이려면 약보다 먼저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사람 얼굴을 보세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짧은 인사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눈빛은 최고의 항염제입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소리내서 풀어야 합니다. 혼잣말도 좋고 일기를 써도 됩니다. 안에 갇힌 말이 밖으로 나오면 몸이 먼저 편해집니다. 셋째, 하루 10분은 움직이는 명상을 해보세요. 억지로 생각을 멈추지 말고 몸을 천천히 풀어주면 생각이 잠잠해집니다. 넷째, 관절에 좋은 음식보다 함께 먹는 사람을 고르세요. 혼자 먹는 밥은 약이지만 외로운 밥은 독이 됩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엔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리세요. 뇌가 그 기억으로 몸을 진정시킵니다. 이런 걸 다 하라니 복잡하다고요?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하나만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몸이 알아차립니다. 아, 이제 좀 덜 아프다. 약보다 느리지만 훨씬 오래 갑니다. 결국 관절은 마음이 편해야 움직입니다. 마음이 굳으면 무릎도 굳어요. 웃음이 풀리면 관절도 따라 풀립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관절의 통증은 단지 뼈나 연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굳으면 몸도 굳습니다. 웃음을 잃으면 관절이 먼저 느껴요. 그래서 저는 약보다 말을 먼저 권합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 그게 바로 첫 번째 재활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으세요. 웃을 일이 없다면 예전 기억을 꺼내도 좋습니다. 그 순간 관절이 살짝 풀릴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천천히라도 안전이 먼저입니다. 괜찮다고 느끼시면 살짝 저장해 두시거나 가족에게 전해주세요. 필요할 때 조용한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됩니다.